Recording in progress. 네, 여러분 마지막 세션, 겨울방학 마지막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공지부터 몇 가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 토요일에 2월 18일에 오후 3시부터 5시에 줄리아 세션 1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미플에서 진행할 예정이니 다들 참고하셔서 지각 결석 없이 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별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지각은 절대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이 마지막 겨울방학 세션인데요. 그래서 겨울방학 세션이 지나고 나서 세션 피드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았던 점, 보완할 점, 원하는 점 등 자유롭게 다 적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의 학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각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중에 하나로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지각 및 결석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열정적인 학회 참여를 위해서 출석 관련 규칙 제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관련해서 다음 주 중으로 마찬가지로 공지 올리도록 할 테니 다음 주부터 불이익이 없도록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에 MT가 예정되어 있죠. 이건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MT는 오후 6시까지 봉천동 뮤트 스페이스라는 스터디 룸이 아실 파티룸으로 오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지각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공지로는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과제를 GitHub에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아무도 올려주신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제대로 공지를 안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GitHub에 올려주시면 되고 다음과 같이 그룹 1, 2, 3, 4, 5로 나눠져 있는데 예습 스터디 조대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 정규 학기까지 다 합산해서 과제왕을 선발하도록 할 테니 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일명은 N주차 과제하고 이름 해서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공지인데요. 저희 ESC 단체 옷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총무님께서 더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예. 짧게 공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음. 제가 지금 입고 있긴 한데, 차마 제 몰골을 보여드리기는 좀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대체하게 했는데, 예, 저희가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단체 옷을 이렇게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드집법을 생각 중에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결정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후드 집업으로 픽은 할 테지만 내일 중으로 제가 잡담방에 제가 수요 조사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뭐 후드 집업이 아니라 뭐 단체 T라든가 뭐 그런 걸 원하신다면 그 투표란에 그 댓글로 자유롭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 색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이즈라든가 그런 것도 다 제가 체크해 주실 수 있게 또는 이렇게 의견 내 주실 수 있게 제가 글을 올려 드릴 테니까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다만 이거는 투표 같은 거 해 주실 때는 단체 옷에 대해서 구매를 하실 분들에 대해서만 그거를 투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많이 모이게 되면 많이 구매를 해 주실수록 아무래도 좀
장당 금액이 좀 싸지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학회 자금이 약간 여분이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세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회 측에서 지원이 돼서 약간 좀 더 싸게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투표 올라오면은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 호두 직업 정말 편하니까 꼭꼭 수요조사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공지 관련해서는 공지방에 올릴 예정이니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과제 발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 발표는 채연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음, 아, 아, 제가 걸려버려가지고 이번 주 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5.3 하나만 풀었고, 문제를 이제 보면은 이게 원 inequality constraint 형태이고, 첫 번째로 이거를 이제 dual problem 형태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는 이게 뭐, 이 문제가 컴플렉스인지 이제 설명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dual 펑션을 그 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이게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듀얼 펑션을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람다가 만약에 0이 되면은 이 g 람다가 이 값을 취해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게 되고, 또 람다가 0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이 함수에서 이게 형태를 이제 조금 바꿔주기 위해서 람다를 앞으로 빼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도 이런 식으로 밖으로 빼주게 된다면은 이 부분이 이제 컨주게이트 펑션의 형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람다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g는 이 마이너스 람다분의 c에서 f 스타의 이 퍼스펙티브 펑션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식을 이런 식으로 굳힐 수 있는데 여기 지금 형태가 어, 그 퍼스펙티브 펑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f 스타가 컨주게이트 펑션이었으니까 얘가 컴플렉스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g는 f 스타의 퍼스펙티브 펑션이기 때문에 이 f 스타가 컴플렉스라서 마이너스 g도 컴플렉스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듀얼 프로블럼의 형태로 적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러한 함수를 맥시마이즈 하는 형태로 적을 수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컨케이브한 형태고 이것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니까 이 듀얼 프로블럼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된다라고 풀어봤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시 한번 과제 발표 진행해 주신 채연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마지막 세션인 5주차 듀얼리티 2에 대해서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태환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이고 2부에서는 종현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1부 진행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1부 발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5.7절이랑 5.8절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7.1절 이제 5.7장 앞선 하기에 앞서가지고 이제 이 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트릭으로 이제 문제를 조금 간편하게 표현을 해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이전 세션에서 했던 방식으로 문제를 그대로 풀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풀이에 조금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 맨 앞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F0AX 플러스 B라는 그런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이제 듀얼 펑션으로 표현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듀얼 펑션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라그랑지 안에 어떠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듀얼 펑션의 이제 D스타를 구해보면은 결국 이게 P스타의 정의, 즉 라그랑지안을 미니멈으로 하게 하는 그 값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D스타와 P스타가 같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이상으로 뭔가를 도출해내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조금 더 간편하게 표현해 보고자 이제 y는 ax 플러스 b와 같은 형태로 문제를 리포메이션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그랑지안이 정의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제 이퀄리티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세워보면은 F0y 더하기 누 트랜스포즈 이제 제약 조건 해서 이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갖춘 그런 라그랑지안을 세워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변수가 x랑 y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라그랑지안에 대한 인피멈을 취해보면 이제 듀얼 펑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세션에서 그 언급을 해주신 것 중에 이제 이 인피멈 값이 unbounded 되어버리면은 이제 인피멈 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겠죠. 근데 우리는 이 듀얼 펑션인 g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앞이난 x에 대한 앞이난 부분인 a 트랜스포즈 누를 이제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약을 그 위에 있는 듀얼 펑션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라그랑지안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형태를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가 3.3절에서 배운 그런 컨주게이트 펑션의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주게이트 펑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적어봤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제 인피멈과 스프리멈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마이너스 F0 스타 do와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 듀얼 프로블럼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의해 보면 G를 맥시마이즈 하면서 이제 제약 조건으로는 A 트랜스포즈 누가 0이다. 여기에 나온 그러한 제약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와 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unconstrained geometric program이라 해서 이렇게 생긴 log of exponential 그런 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예시처럼 이제 똑같은 테크닉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데요. 먼저 y는 a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와 같은 형태로 이제 리포메이션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라그랑지안은 이제 라그랑지안 승수인 누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붙여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x에 대한 텀이 앞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x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a 트랜스포즈 누는 반드시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값을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하고 이제 이러한 그 컨주게이트 형태의 폼으로 변환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unconstrained geometric program에서 conjugate function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 교재 93쪽에 나와 있고 3장에 대한 세션을 공부했을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지금 어떻게 풀이를 할 건지는 다루지 않고 그냥 그 값만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구하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냥 이 컨주게이트 정의를 이용해서 풀면은 이런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이 값을 이용해서 이 G, 듀얼 펑션에 대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듀얼 프로블럼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이제 이 파트를 맥시마이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약으로는 이제 이 제약, 그리고 A 트랜스포즈 누는 0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약 3개를 이제 서브젝션으로 둘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러한 리포메이션이 이제 컨스트레인트한 펑션이 있을 때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이 문제랑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약에서 이러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들어있는 그런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결국 y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로 그 문제를 리포메이션에서 집어넣기만 하면은 결과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라그랑지안을 취하게 되고 이제 람다가 0보다 클 때 마찬가지로 이 x텀에 대한 그 기울기 값은 이제 앞인하면 안 되기 때문에 A 트랜스포즈 누의 시그마는 0이 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전개를 해보면 이제 y는 0부터 y는 m까지에 대한 인피먼 값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테크닉으로 그냥 이제 y0 텀이랑 나머지 y는 1부터 m까지 텀으로 이렇게 두 개를 쪼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이 각각을 이제 컨주게이트한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듀얼 듀얼 펑션을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람다가 0보다 클 때의 이야기였고 만약에 이제 람다가 정확히 0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 식이 그대로 적용하는지도 한번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람다 i가 0이고 이제 누 i가 0이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텀이 이제 앞인해지면서 이제 듀얼 펑션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람다랑 누가 전부 0이 된다면 이제 이 라그랑지안에서 이 텀이랑 이 텀이 전부 사라지게 되니까 그냥 라그랑지안은 이 목적 함수와 같다. 즉 제가 5.7.1절에서 소개했던 그 제일 단순한 형태의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때에도 당연히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람다 i가 0 이상일 때에도 항상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transforming the object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ax-b의 절대값 이런 문제를 미니마이즈 하고자 한다 하는데 굳이 그렇게 문제를 풀지 않고 그냥 2분의 1 절대값 y의 제곱을 미니마이즈 해보자. 그런데 y는 이제 ax-b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도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해가 결국 ax-b가 0이 되어야 되겠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y가 0이 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같기도 하죠. 근데 이러한 문제를 이제 듀얼 프로블럼으로 이제 정의를 해서 표현을 해보면 형태가 바뀐다는 점을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제곱 텀이 있는 이 식에 대해서 라그랑지안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워보면 목적 함수와 제약 함수의 합으로 라그랑지안을 나타낼 수 있고 이제 변수 x, y에 대한 인피멈 정의를 활용해서 이제 듀얼 펑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x에 대한 인피멈을 없애주고자
이제 x의 기울기가 앞이 나면 안 된다는 성질에 의해서 첫 번째 제약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제약을 만족했을 때 이제 듀얼 펑션은 다음과 같이 v 트랜스포즈 누 더하기 이제 이러한 형태로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피멈의 형태를 이제 다시 그 컨주게이트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계산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마이너스가 두 개가 붙어서 스프리멈을 씌워주는 그러한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3.3절에서 배운 형태랑 다른 점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점인데, 이 마이너스를 굳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라그랑지안을 세울 때 처음에 그냥 이렇게 V 트랜스포즈라고 세웠는데, 이 V 트랜스포즈가 사실 그냥 0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V는 어떠한 값이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이 마이너스 텀이 있든 말든 상관이 없어서 그냥 V 트랜스포즈 Y 마이너스 이러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러한 놈의 컨주게이트 형태는 이러한 듀얼 놈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컨주게이트 변화는 이걸 또 3.3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냥 왜 이러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만 이렇게 제가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주게이트 형태를 듀얼 펑션에 집어넣으면 듀얼 프로블럼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첫 번째 식이었던 ax-b의 절대값의 듀얼 프로블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개를 하고 이제 제약도 똑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 컨주게이트 형태가 이 놈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0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한대다라고 이 컨주게이트 정의가 이게 제곱 텀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이 듀얼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이 무한대가 되면 이 g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f 스타 누는 반드시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듀얼 프로블럼을 정의할 때 이 부분을 맥시마이즈하고 제약으로서는 이 텀이 반드시 0이 되어야 한다. 아니면 이제 그 조건이랑 동치인 게 듀얼 놈의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앞이 나면 안 된다. 같은 정의를 이제 붙여서 제약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implicit constraint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미니마이저와 제약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제 저희가 때까지 배워왔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면 그냥 x가 l보다 크고 u보다 작다. 이거를 그냥 두 개의 제약으로 쪼개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x에 대한 텀이 앞이 나면 상한과 하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기에 해당하는 이 값들이 합이 당연히 0이 되어야 하고, 때 람다1과 람다2는 이 라그랑지안의 승수이기 때문에 둘 다 0 이상이라는 제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두 번째 방법이 이 장에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그냥 목적 함수를 C 트랜스포즈 X라고 두고 이 X가 그 제약 안에 있을 때만 이거를 만족한다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한대로 설정을 해버려서 미니마이즈가 그냥 불가능하게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약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의 듀얼 펑션을 구해보면은 정의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가 사실 이 방법 1보다 더 간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생긴 거는 별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제가 밑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을 다시 써보면 이제 듀얼 펑션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제 이 파트에서 A 트랜스포즈 누 더하기 C X는 이제 앞이 난 부분이죠. 근데 X가 이제 저번에 제가 정의했었을 때 X는 그냥 어떤 도메인 D에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X가 L과 U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상한과 하한이 명백하게 존재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그냥 1차 식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기울기 ATX, ATV, IT 누 더하기 C가 그냥 뭐 0보다 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X가 L과 U 사이에 있다라고 할 때 이제 이 영역을 만족하는 곳에서 이제 인피멈 최대하게는 이제 X가 작아야 할 때, 즉 이 포인트에서 최대 하계를 갖게 되고 이제 반대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음수가 되면은 X가 U점일 때 이제 최대 하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 듀얼 펑션의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말로는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걸 또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학적 정의를 활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알고 이 식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는 5.8절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제 weak alternative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약을 설정할 때 그냥 이제 이니퀄리티 제약과 이퀄리티 제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을 만족하는 그런 도메인이 그냥 항상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도메인 F와 도메인 H의 그런 교집합이 non-empty하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최적화 문제로 정의를 해보면 그냥 목적 함수는 0, 얘를 미니마이즈하고 제약으로 그냥 이렇게 F와 H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이 값이 만약에 피지블하다면 그냥 이 P스타의 값은 0으로 가버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서브젝션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P스타는 이제 무한대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먼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식을 이제 듀얼 펑션의 형태로 이제 정의대로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듀얼 펑션의 그 맥시마이저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게 되면은 이 듀얼 펑션의 값이 0보다 크면 0보다 크다는 게 만약에 피지블하다라고 하면 비스타는 무한대로 정의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가볍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피지블하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 hi 텀은 이제 0이라고 가정을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텀이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그랑주 승수인 람다는 이제 n이 어떠한 값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람다가 엄청나게 큰 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시그마 i fix의 합계도 이제 무한대로 가버리겠죠. 그래서 이를 만족하는 이제 g의 인피멈은 역시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었고 만약에 이게 인피지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값이 이제 0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P스타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 D스타는 이제 반드시 0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대하게는
최소 상계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은 만약에 람다의 벡터 이니퀄리티가 0 이상이고 듀얼 펑션이 0보다 크다. 이러한 가정이 성립한다면 이제 이 텀은 피지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제 이 B가 피지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피지블하기 때문에 D스타가 무한대로 정의가 되고 이제 위크 듀얼리티에 의해서 P스타도 무한대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쭉 따라가 보면 이 부분이 피지블하지 않다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A가 피지블하다라고 하면은 A가 피지블하다라고 하면 P스타는 0이 되고 이제 위크 듀얼리티에 의해서 D스타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B가 인피지블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와 B식을 이제 우리는 위크 얼터너티브라고 부르고 이제 최대 하나의 식만 피지블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A가 피지블하다라고 하면 B의 인피지빌리티를 프루프 혹은 서티피케이트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스트릭트 이니퀄리티에 대한 상황입니다. 제 차이점은 여기에 등호가 빠져 있죠. 이럴 때의 얼터너티브 이니퀄리티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가볍게 증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 세 개의 식과 이 식 총 5개의 조건이 있죠. 네, 네 개의 조건이 있죠. 얘네들을 모두 홀드한다고 가정하고 이제 람다 역시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했을 때 라그랑지안은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얘의 정의대로 이제 인피멈을 씌워서 듀얼 펑션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제 어떤 의미의 도메인 X 안에 있는 그런 X 틀다를 취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람다의 이니퀄리티가 0 이상인데 이제 람다 1부터 람다 m까지 모두 다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람다에 대해서는 이제 0보다 크게 되고 이때의 fix는 반드시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러한 스트릭트 이니퀄리티가 만족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g가 0보다 작다인데 이 첫 번째의 그 얼터네티브 이니퀄리티에서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모순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릭트 이니퀄리티가 만족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크 얼터너티브가 만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스트롱 얼터너티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제 방금 전의 위크 얼터너티브에서 스트롱 얼터너티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조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F가 컨벡스해야 되고 H가 아핀해야 되며 X가 D의 릴레이티브 인테리어 안에 속해 있어야 하며 그 X는 AX는 B라는 해를 만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사실 익숙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슬래터스 컨디션을 만족하는 그러한 조건이죠. 그래서 이 조건이 결국은 D스타는 P스타와 같다는 그런 스트롱 듀얼리티를 만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 아래의 두 식은 스트롱 얼터너티브를 만족한다고 할 수 있고 그 식은 이렇게 C와 D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증명을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제약을 만족하지 못한다, 즉 이 C, 우리가 설정했던 제약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P스타는 일단 파스티브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붙여놓은 핵심이고 이거를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i가 1부터 m까지 있는데 그냥
i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fix가 1이라고 해보면 인피지블하기 때문에 이제 0보다 작아야 되는데 1이니까 s는 1이 되고 그 미니마이즈를 하기 위해서 P스타는 1이 됩니다. 그래서 P스타는 포지티브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반대의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P스타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P스타가 네거티브다라는 경우는 이제 그 제약이 인피지블하다라는 것과 동치가 되고 반대로 P스타가 0 이상이다라는 것은 이제 그 제약이 인피지블하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듀얼 펑션은 이런 식으로 정의에 의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제약에 이렇게 1 트랜스포즈 람다는 1이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S의 인피멈을 구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S의 텀에 대한 기울기가 이제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울기 값을 뽑아오면 이렇게 되고 이제 시그마 람다 i가 1이라는 게 결국 이거랑 동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그냥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듀얼 프로블럼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제 앞서 말했던 그 슬래터스 컨디션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D스타는 P스타인 스트롱 듀얼리티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슬래터스 컨디션이 세 번째 조건 때문에 그냥 이거와 이거를 만족하는 여기에 있는 이 해를 만족하는 람다 스타와 누 스타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의 상황을 요약해 보면 만약에 C가 인피지블하다라고 하면 이제 P스타가 0보다 크다고 했죠. 그래서 P스타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G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조건은 그대로 가져오게 되고 원 트랜스포즈 람다 스타는 1이다. 는 조건은 사실 람다 스타가 0이 아니다와 똑같은 이게 만족이 되면은 이거는 당연히 만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이 제약이 아까 말씀드렸던 D번의 조건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C가 인피지블하다라는 그런 가정에서 출발해서 D는 피지블하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반대로 이제 D가 피지블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D가 피지블하다이기 때문에 이제 G값이 0보다 크죠.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D 스타도 0 이상, P 스타도 0 이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P 스타가 0 이상이라는 게 결국 이 제약을 인피지블하다라는 거와 동치이기 때문에 D가 피지블하다로 출발해서 C는 인피지블하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요약하면은 이 두 개의 식 중에 하나가 피지블하면 이제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인피지블하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위크 얼터너티브와 차이는 얘는 반드시 하나가 만족하면 하나가 안 만족하는 것인데 이제 위크 얼터너티브는 그냥 둘 다 인피지블 할 수도 있다는 게 그냥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non-strict inequality에서의 strong alternative입니다. 이제 inequality 시스템과 이 alternative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두 식은 strong alternative 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증명은 이제 앞선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8절 3절에서는 이거에 대한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개의 일립소즈를 가정하고 이때의 f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 m개의 일립소즈가 non-empty 인테리어를 가질 때가 언제냐 라고 물어보는 것인데 사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바로 떠올려야 할 게 strong alternative theorem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을 만족하는 조건,
F가 컨벡스한가? 컨벡스하죠. 그리고 HI 제약이 아핀한가? 그냥 제약 자체가 없으니까 이것도 성립을 하게 되고, 이제 X가 이제 릴레이티브 인테리어 안에 있는가?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이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보면은 이제 그런 교집합이 MT할 조건은 이제 람다가 0이 아니고 람다의 벡터 이니퀄리티는 0 이상이며 이제 듀얼 펑션이 0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앞서 배웠던 계산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이 조건을 이제 반대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여기가 empty가 아니라 non-empty가 되겠죠. 그래서 non-empt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고, 이제 이 듀얼 펑션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제가 밑에다가 조금 적어놨는데, 그냥 이러한 표기가 있어서 그냥 이것만 조금 넘겨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G를 만족하는 그런 인피멈을 찾아가다 보면은 이런 식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x의 해를 우리는 마이너스 a의 람다의 수도 인버스 곱하기 b 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굳이 어렵게 표현을 하냐면, 이 x가 0, 이 x 스타를 만족하는 이 값이 이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친구가 만약에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쨌든 인피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표현을 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팔카스 라마가 나오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릭 이니퀄리티와 넌 스트릭 이니퀄리티가 함께 있을 때 이거의 스트롱 얼터너티브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은 스트롱 얼터너티브 하다라는 것이고, 이것도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에 이러한 레마를 쓰는 그런 경제학에서의 예시를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P를 투자 당시의 가격, X를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목록이라고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1이 마이너스이면 이제 우리는 P1 자산에 대해서 두 개만큼 숏 포지션을 선언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누 트랜스포즈 X를 특정 시점 이후의 자산 가치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초기 비용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P 트랜스포즈 X는 0보다 작다라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에서 특정 시점 이후에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경우는 이제 뭐 현실 경제에서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를 노 아비트레지 가정이라고 하고 이를 이니퀄리티 시스템으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노 아비트레지를 만족하는 이러한 상황은 인피지블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얘를 그냥 앞서 배운 웰카스 라마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한 번 더 활용을 해서 만약에 노 아비트레지라는 제약을 만족하는 그런 특정 상품의 가격 PN의 상한 또는 하한을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은 이제 뭐 PN을 미니마이즈 할 때 이러한 그런 노 아비트레지를 제약을 만족을 해야 한다. 혹은 뭐 반대로 뭐 맥시마이즈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사실 이러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려면 고급 데이터 사이언스 방법론을 한번 들어보셔서 배우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1부 발표에서 질문이나 피드백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시 한번 1부 발표 진행해 주신 태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58분까지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의 방학 세션의 끝이니까 끝까지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부 발표인 종현님께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28기 이종현이라고 하고요. 어, 제가 맡은 부분은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 듀얼리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전까지는 이제 스칼라라이즈드 이니퀄리티에 대해서 다뤘다면은 이번 세션에서는 제네럴라이즈드 버전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세션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Generalized Inequality의 정의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Generalized Inequality는 프로폴콘 K 상에서 정의되는데 프로폴콘이란 어떤 콘 K가 컨벡스하고 닫혀 있으며 그리고 인테리어가 엠프티하지 않고 K가 포인티드 그러니까 이제 X가 K라는 콘에 속해 있는데 마이너스 X도 K에 속해 있다면은 X는 무조건 0이 되어야 하는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되, 이렇게 되면은 X랑 마이너스 X랑 하면은 포인티드가 아니라 포인티드 되지 않고 약간 모래시계 모양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네럴라이즈 이니퀄리티 이러한 프로폴콘 K 상에서 정의되는데 예를 들어서 X가 프로폴콘 K 상에서 Y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그건 이제 Y-X가 프로폴콘 K 안에 있다라는 것과 동치가 되고 X가 프로폴콘 K 상에서 Y보다 작으면은 이게 Y-X가 인테리어 K 안에 있다는 것과 동치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듀얼콘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는데요. 듀얼콘이라는 것은 X가 콘 K 안에 있는 X 벡터에 대해서 어떤 Y를 내적했을 때 0 이상이 되는 Y를 전부 모은 것이 듀얼콘 K 스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배웠던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사실 여기서 다 같은데 달라진 건 이제 여기에 KI가 붙어서 사실 이니퀄리티가 마이너스 FIX가 콘 K 안에 속한다 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KI는 RKI 상에 있는 프로폴콘이고 이 도메인 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의 도메인은 앞서서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논 엠프티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라그랑지안도 스칼라 이니퀄리티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듀얼 펑션 G도 이 라그랑지안의 인피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칼라 이니퀄리티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논 네거티비티 리퀘어먼트가 위크 듀얼리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여기서 논 네거티비티 리퀘어먼트랑 이 라그랑지안 승수 람다 i가 듀얼콘 ki 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에 세 가지 사실로 위크 듀얼리티가 마찬가지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위크 듀얼리티는 어떻게 증명하냐면 일단 람다 i가 듀얼콘 k 스타 상에 있고 그럼 이제 마이너스 fi가 그냥 콘 ki 상에 있겠죠. 그러면은 듀얼콘의 정의가 이걸 내적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벡터들을 모은 게 듀얼콘의 정의니까 람다랑 마이너스 fi랑 내적한 거는 항상 0 이상이겠죠. 근데 그럼 마이너스를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그 람다 트랜스포즈 fix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면은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아까 라그랑지안이 이렇게 되셨던 거를 아마 기억하실 텐데 얘는 제약 조건 상에서 0이 돼버려서 사라지고 얘는 이제 항상 모든 그 서메이션 안에 있는 모든 텀들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 이렇게 되고 하면은 항상 이 라그랑지안은 이 오브젝티브 펑션 f0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의 옵티마인 P스타랑 이 라그랑지안의 인피멈인 G는 항상 이러한 대소 관계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스칼라이즈 이니퀄리티랑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다음과 같은 듀얼 프로블럼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고, 항상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증명에 의해서 위크 듀얼리티가 항상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롱 듀얼리티인데요. 스트롱 듀얼리티도 스칼라이즈 이니퀄리티랑 같아요. 그래서 아까 슬레이러스 컨디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도 F0가 이제 컨벡스하고 FI가 이제 KI 컨벡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KI 컨벡스 하다는 거는 그 원래 돌로컴스의 정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함수가 블록함수의 정의인데, 그냥 여기다가 폰 KI를 덧붙여가지고 폰 KI 상에서 블록함을 나타내는 것이 KI 컨벡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F0가 컨벡스하고 그 제약 조건 FI가 KI 컨벡스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로 AX는 B를 만족하는 X가 도메인의 릴레이티브 인테리어 존재하는데, 그 X가 심지어 이 조건에 그러니까 이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의 내부에 있다는 조건에 만족해야지 슬레이러스 컨디션을 만족하고, 슬레이러스 컨디션을 만족하면은 D스타는 P스타가 되는 스트롱 듀얼리티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로는 저희가 3주차에서 배웠던 세미 데피니트 프로그램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사실 그냥 3주차에서 배운 거랑 그냥 처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여기 K1이 붙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K1이 붙었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이 제약 조건이 그 3주차에 배웠던 세미 데피니트 프로그램에서도 행렬이었는데, 행렬의 대소 관계는 스칼라이즈 이니퀄리티랑 다르게 이제 뭐 음정, 양정, 뭐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뭐 네거티브 세미 데피니트, 포지티브 데피니트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K1을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라고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얘의 의미는 이 x1 마이너스 x1 f1 마이너스 점점점점 마이너스 x1 xn fn 마이너스 g가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하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버리면은 얘는 이거 의미 이제 결국 제약 조건이 네거티브 세미 데피니트라는 얘기니까, 그냥 결국에는 3주차의 그냥 문제랑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의 듀얼을 이제 구해보자면은, 얘가 그 저희가 내적을 정의할 때, 이게 책에 어펜딕스 1.1에서 나오는데, 내적을 정의할 때 행렬에 대해서는 트레이스로 정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저희의 라그랑지안 승수랑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Z가 이제 라그랑지안 승수 행렬입니다. 근데 이 라그랑지안이 어파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X에 대해서 묶을 수가 있는데, X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이 라그랑지안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제 이 라그랑지안이 인피멈을 가지려면은 X의 어떤 값을 넣어도 인피멈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C1 플러스 그러니까 이 트레이스 FIZ 플러스 CI가 0이 아니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걸 넣어버리면은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약간 이 라그랑지안 함수가 추락하게 되니까 인피멈을 가지지 않겠죠. 그래서 인피멈을 가지게 하려면은 트레이스 FIZ 플러스 CI가 모든 i에 대해서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 따라서 이 듀얼 프로블럼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는데요.
트레이스 GZ를 이 다음과 같은 두 개 제약 조건 하에서 맥시마이즈 하는 게 이 세미 데피닛 프로그램의 듀얼 프로블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Z가 라그랑지안 승수인데 왜 뭐야 이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 2장 공부하다 보면 예제에서 나오는데 2장 공부하다 보면은 이 포지티브 세미 데피닛 콘의 듀얼 콘은 그 자기 자신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다뤄드릴 건 아닌 것 같고 2장 교재 찾아보시면은 증명이 상세하게 나오니까 그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롱 듀얼리티는 세미 데피닛 프로그램의 이게 스트릭트리 피지블 하면은 그 슬레이러스 컨디션을 만족해서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하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컴플레멘터리 슬랙네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 이것도 그냥 스칼라라이즈드 이니퀄리티랑 거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그 스트롱 듀얼리티가 만족하고 이 엑스스타랑 람다스타랑 누스타가 그 각각의 그 F랑 G를 옵티멀하게 해주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이제 스트롱 듀얼리티를 만족하니까 F0랑 G 람다 누랑 F0 엑스스타랑 G 람다 누스타랑 같겠죠? 근데 G 람다 누스타는 그 라그랑지안의 인피멈이잖아요. 그럼 이제 라그랑지안보다 항상 작거나 같겠죠? 근데 아까 제가 그 위크 듀얼리티 할 때 설명했듯이 그 항상 이 람다 트랜스포즈 FIX가 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럼 이거 합친 것도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얘도 0이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 F0랑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더했을 때는 항상 F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근데 이 G보다 얘가 크거나 같은데 다시 이제 F0랑 또 얘랑 같아지잖아요. 따라서 얘네 세 가지가 다 등호로서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가 다 등호로서 성립하려면은 일단 얘는 0이니까 사라지고 이 0보다 작은 부분이 0이 돼버리면 이제 등호로서 성립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합친 게 0이 되어야 하는데 이 각각의 항들이 다 뭐야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다 더했을 때 0이 되려면은 그냥 각각의 항들이 다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고 이건 스칼라라이즈 이니퀄리티랑 다를 게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저희가 배운 건 아닌데 이 책에 그 예제래 연습 문제 2.3일 뒤에서 듀얼콘의 인테리어에 대해서 정의한 게 나와요. 듀얼콘의 인테리어의 정의가 뭐냐면 뭐야 이런 식으로 듀얼콘의 인테리어가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얘가 사실은 CL 그 클로저 오브 K인데 사실 프로포콘에서는 클로저 오브 K랑 그냥 K랑 같기 때문에 제가 그냥 K라고 나타낸 거고요. 아이씨. 에이. 이 표현은 0을 제외한 모든 x에 대해서 y 트랜스포즈 x가 0보다 크게 하는 모든 y에 대한 모임을 인테리어 듀얼콘 K스타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람다 i 스타 트랜스포즈 fi x 스타가 0이 되어야 되는데 이 람다 i 스타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인테리어 K 안에 속한다는 거거든요. 람다 i 스타가 람다 i 스타가 인테리어 K 그러니까 듀얼 K 안에 속하면은 얘가 K에 속하는 모든 벡터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 fi가 0일 때만 얘가 0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서 이 두 번째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스칼라를 이니퀄리티 케이스랑 다르게 어 뭐야 이게 벡터 내적이니까 벡터 내적할 때는 그 둘 다 0일 이제 둘 다 0이 아닌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2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루는 각이 90도면은 내적이 0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족해도 람다 i랑 fi가 둘 다 0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2.31d는 사실 저도 증명을 해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위상 수학이랑 좀 연관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고 위상 수학 좀 잘 아시면은 뭐 해보시는지 뭐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아,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스칼라라이즈 이니퀄리티에서도 되게 KKT 컨디션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제네럴라이즈 이니퀄리티에서도 KKT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성립을 해요. 그래서 FI랑 HI가 미분 가능하면은 컴플레멘터리 슬링네스에 의해서 아까 컴플레멘터리 슬링네스 봤을 때 이 G랑 라그랑지아랑 같았잖아요. 언제? 람다 스타랑 그러니까 얘를 옵티멀하게 만들어주는 람다 스타랑 누스타를 대입했을 때 G랑 라그랑지안이랑 같아지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G는 라그랑지안의 인피멈이잖아요. 근데 얘네 둘이 같아지는 람다 스타랑 누스타를 집어 G랑 라그랑지안이랑 같아지는데 X 스타를 집어넣을 때 라그랑지안이랑 G랑 같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X 스타를 집어넣었을 때 라그랑지안이 미니멈이 되는구나. 미니멈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니마이즈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걸 의미한 게 FI가 미분 가능했을 때 그게 의미한 게 뭐냐 라그랑지안을 미분한 거에 X스타, 람다스타, 누스타를 집어넣으면은 0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D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 뭐지? 막 수리통계학이나 뭐 선형대 살 때 배우나? 뭐 미적분 할 때 배우는 야코비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자세한 거는 이 교재 아펜딕스 4.1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하면은 어떤 그 프라이멀 옵티멀 엑스스타랑 듀얼 옵티멀 람다 스타랑 누스타가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이 다섯 가지 조건이 KKT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프라이멀 피지빌리티, 얘가 듀얼 피지빌리티, 얘가 컴플리멘터리 슬랙네스, 그리고 얘가 어쨌든 이 다섯 가지가 KKT니까 얘는 뭘까요? KKT? 어쨌든 얘 다섯 가지가 KKT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는 그러면 얘네가 항상 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럼 얘네를 만족시킬 때 얘네를 만족하려면은 이 뭐지? 슬레이러스 컨디션을 만족하는 이 컨벡스한 상황에서 그 역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5.9 이제 5.6장의 내용을 다룰 건데요. 5.6장에서는 이제 perturbed problem이랑 로컬 센시티비티, 글로벌 이니퀄리티에서 이니퀄리티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이 perturbed problem은 단순한데 원래 저희가 여태까지 다뤘던 프로블럼은 이 여기 부분이 다 0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다른 제약을 집어넣은 게 perturbed problem이라고 하고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P 스타 6,V는 perturbed problem의 옵티멀 밸류이고요. UI를 이 제약을 양수로 넣으면은 그걸 우리는 ith inequality constraint를 릴렉스 풀어줬다고 하고 반대로 UI가 네거티브 하면은 ith inequality constraint를 타이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UI랑 VI에 0을 집어넣으면은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프로블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P 스타 0,0을 원래 프로블럼의
그 옵티멀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니퀄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먼저 이 오리지널 프로블럼이 컨벡스하고 슬레이러스 컨디션이 충족되었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니퀄리티가 만족하게 됩니다. 증명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슬레이러스 컨디션이 만족하니까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하겠죠? 근데 G는 라그랑지안의 인피멈이니까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만족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FI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고 논 네거티비티 리퀘어먼트에 의해서 람다 i는 0 이상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얘보다 얘가 크겠죠? FI가 U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니퀄리티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V가 이제 HX보다 크니까.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이니퀄리티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얘를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이렇게 넘기면은 다음과 같은 이니퀄리티가 나오고 그럼 F0x의 가장 옵티멀한 값이 P 스타 UV니까 여기다 넣어버리면 이러한 이니퀄리티가 만족하게 되고 이 이니퀄리티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 이 이니퀄리티는 P 스타가 이제 펄튜 프로블럼의 옵티멀한 밸류 P 스타 U, V의 하한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룰 건데 저는 일단 이거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람다 i가 이니퀄리티가 뭐였지? 이니퀄리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람다가 만약에 엄청 크고 우리가 이제 타이튼도 아이스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UI를 0보다 작다고 나타냈을 때 그러면 이제 UI가 0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람다 0보다 크잖아요. 그 마이너스 람다 트랜스포즈 U는 0보다 크겠죠? 그죠? 그럼 P스타 00에다가 0보다 큰 거를 더하니까 하한이 원래 있었던 것보다 증가하게 돼요. 그럼 하한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P스타 UV는 크게 증가할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이 하한이 3이었는데 얘가 뭐 P스타가 4라고 했을 때 이 U가 갑자기 U를 음수로 놔가지고 3에서 하한이 갑자기 5가 돼버리면은 그럼 하한보다 무조건 이 P스타 UV가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P스타 UV도 덩달아 증가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P스타 UV의 하한을 이 글로벌 이니퀄리티에서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저희는 상한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글로벌 이니퀄리티에서 예를 들어서 U가 엄청 커요. 람다도 엄청 커요. 그러면은 이제 P스타 U, V에서 하한이 이렇게 있는데 U가 엄청 크고 람다 엄청 크면은 이제 람다 트랜스포즈 U가 마이너스 람다 트랜스포즈 U가 음수니까 이 하한이 엄청 작아지겠죠? 하한이 엄청 작아지면은 하한이 엄청 작아진다고 해서 이 P스타 UV 값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바꿀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 이니퀄리티는 상한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개는 뭐 다 제가 첫 번째 했던 거랑 비슷한 논리로 접근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로컬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P스타 U, V가 U는 0, V는 0에서 U랑 V에 대해서 디퍼런시업을 하면은 이 라그랑지안 컨스트레인트 람다 i, 누 i가
각각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거 증명은 스킵할 거고요. 그냥 인터프레테이션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건데 UI가 음수고 작으면은 피스타는 얼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람다 i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값에 그러니까 UI가 변화했을 때 이 마이너스 피스타 0,0이 얼마나 변화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피스타는 항상 마이너스 람다 i UI만큼 변화를 하겠죠. 그죠? 왜냐면은 얘가 마이너스 람다 i니까. 그러면은 UI가 음수고 작으면은 얘가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람다 i UI만큼 살짝 피스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스타 0,0에 비해서 제약을 늘려줬을 때 이 마이너스 람다 i 스타 UI가 조금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럼 UI를 양수로 넣었을 때 그럼 당연히 항상 변화량은 마이너스 람다 i UI니까 UI가 양수고 람다 i 양수니까 얘 음수가 되겠죠. 그럼 피스타는 람다 i UI만큼 살짝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람다 i가 작으면은 이 변화량이 람다 i에 비례하잖아요. 지금 UI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람다 i에 지금 비례하게 되는데 이 컨스트레인트가 그러니까 이제 이 컨스트레인트가 옵티멀 밸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작다. 그러니까 이제 UI를 아무리 늘려도 람다 i가 엄청 작으면은 람다 UI만큼 변화하는데 그 람다 i UI 값이 그거겠죠? 작겠죠? 그럼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작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람다 i가 크면은 반대로 이 제약 조건이 옵티멀한 밸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실생활 예시까지 아니고 그냥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섀도우 프라이싱이라는 걸 가져왔거든요. 이 섀도우 프라이싱이 저는 사실 경제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좀 약간 어,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를 약간 그런 제약 조건들을 좀 없애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 거래하는 그런 거를 완전 경쟁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했을 때 그 측정된 재화의 가격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몰라도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F0는 가격이고 FIX 얘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그러니까 리소스 컨스트레인트 그래서 그 이 UI가 자원을 얼만큼 가질 수 있는 UI가 자원을 얼만큼 가질 수 있냐 그걸 나타낸 거고 그럼 F0가 가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F0는 뭐냐 수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격에 마이너스 붙이면 수익이 책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아닌 것 같으면 책한테 한번 그러시고 그래서 이 마이너스 P스타 U를 그 최적의 프로핏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U가 정해졌을 때. 그래서 아까 저희가 로컬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에서 봤듯이 이 람다 I 스타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의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은 람다 I 스타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P 스타가 0이 UI가 아예 없을 때 그 이 회사의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P 스타 0에다가 UI를 미분한 거니까 이 람다 I 스타는 이 리소스 그 자원 I가 조금 커졌을 때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좀 커졌을 때 이 이익이 얼마만큼 증가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람다 I 스타가 이 자원의 균형 가격이라고 한대요.
이 균형 가격인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람다 아이스타보다 람다 아이스타가 이제 UI가 증가했을 때 저희가 얻는 이득이잖아요. 근데 이 균형 가격보다 자원을 더 싼 가격에 구하면은 자원이 어 뭐지? 자원이 많을수록 이제 저희가 이득을 얻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원이 많아질수록 우리 람다 i만큼 증가하는데 저희가 나가는 거는 뭐 람다 i보다 조금 작은 양이 나가는 거니까 저희의 순수익은 계속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 업계에서 자원을 많이 사가지고 그럼 자원을 많이 사면은 그 시장에 있는 자원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다시 이 균형 가격인 람다 i로 맞춰진다는 거고 이 균형 가격보다 자원이 더 비싸면은 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원을 더 사봤자 제가 받을 수 있는 수익보다 자원값이 더 비싸니까 계속 살 때마다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팔아야지 이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계속 팔다 보면은 자원 가격도 하락해가지고 결국 이 균형 가격이 맞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펄튜베이션이랑 글로벌 이니퀄리티 그리고 로컬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전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이 perturbation, global inequality, local sensitivity analysis가 generalized inequality 관계에서도 전부 성립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태연님이 설명해 주셨던 alternative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태연님께서 이거 없앤 거랑 이거 없앤 거랑 그 weak alternative라고 하셨는데 이 여기다가 회의를 집어넣어서 generalized inequality 관계로 만들어도 이 두 가지가 weak alternative 관계가 성립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1이랑 2는 서로 동시에 feasible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증명하는 방법은 이게 동시에 feasible 했을 때 모순이 생긴다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둘 다 feasible 하면은 이런 방정식을 놓을 수가 있어요. 방정식을 부등식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지? 2가 아까 2가 얘였는데 2가 feasible 하니까 g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놓고 근데 g는 라그랑지안의 인피멈이니까 라그랑지안 항상 크거나 같겠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유클리어티 증명했을 때 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건데 얘는 제약 조건 만족하니까 0이겠죠? 그러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보다 g가 작거나 같은데 g는 0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이제 g가 모순이 생기겠죠, 이제 거기서. 그래서 이제 g가 0보다 커야 되는 것과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 1번과 2번 부등식은 아니 그 1번과 2번 셋은 서로 동시에 feasible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3번과 4번도 3번과 4번은 이제 여기다 등호를 하나 뺀 건데 3번과 4번도 weak alternative의 관계를 가져요. 얘를 증명하는 거는 아까랑 또 거의 비슷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엑셀사이즈 2.31D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스트롱 얼터네이티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태연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트롱 얼터네이티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조건이 인피지블 하면은 그 다른 조건이 피지블하다 이거를 증명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비슷한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X tilda가 도메인의 릴레티브 인테리어 안에 있고 이 증식 제약 조건에 만족하는 X tilda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슬레이러스 컨디션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 슬레이러스 컨디션을 만족하려면은 얘인 X랑 S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되겠죠? 얘를
자, 여기다가 이게 증명은 아니고 엄밀하진 않은데 어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게 왜 그 내부에 점이 하나 존재하냐면은 그 generalized strict inequality가 있을 때 그거의 동치 조건은 k 람다가 k 스타라는 듀얼 콘 안에 있을 때 듀얼 코너에 있고 람다가 0이 아닐 때 항상 람다 트랜스포즈 x랑 람다 트랜스포즈 y가 이러한 그 부등호 관계를 유지하면은 이 이니퀄리티를 만족한다고 하고 아까 저희가 주어진 조건에서 이 i가 그 k i 안에서 0보다 항상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지 부등식 제한 조건이 fix가 콘 ki 안에 i 상에서 SEI보다 항상 작거나 같죠. 그럼 이제 람다 트랜스포즈 EI는 0보다 크고 람다 트랜스포즈 SEI-FI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이 람다 트랜스포즈 SEI-FIX가 0 이상이 보장되어 있고 람다가 0이 아닐 때 이 람다 트랜스포즈 SEI-FIX가 0보다 크려면은 SEI-FIX가 0이랑 다르면서 이 람다랑 벡터랑 SEI-FIX가 90도가 아니면 돼요. 그래서 S를 그러니까 어차피 S랑 X에 아무거나 넣어서 아무거나 넣어서 한 점만 이제 이 얘를 성립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S를 엄청 키우고 X를 이제 얘네 둘이 90도가 되지 않게 잘 조정하면은 어 얘를 만족하는 SX가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슬레이러스 컨디션이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을 하는데 사실 이게 그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가지고 제가 뭐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틀릴 수도 있긴 한데 틀리면 뭐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듀얼리티를 만족한다는 사실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의 듀얼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G는 사실 라그랑지아니 S 플러스 람다 얘 얘 제약 조건 없으니까 생략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라그랑지아는 인피몸이 G잖아요. 그죠? 이 라그랑지아는 인피몸이 G인데 모든 S랑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S에다가 뭐 엄청 작은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인피몸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S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S 플러스 S는 참고로 X랑 X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S를 빼면은 이렇게 되고 빼기구나. 빼기지. 이렇게 되고 얘가 0이 되려면은 람다 트랜스포즈 EI가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 조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문제의 듀얼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3이 뭐냐면은 얘예요. 제가 아까 이거 보시고 증명하라고 넘어간 얘인데 3이 인피지블하다. 3이 인피지블한데 아까 슬레이러스 컨디션을 만족하려면은 AX, B는 만족해야 되잖아요. AX는 B는 그죠? 그죠? AX는 B는 만족해야 되니까 어 3이 인피지블하다는 거는 얘가 만족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의 뜻은 이제
마이너스 fix가 인테리어 K 안에 있다는 소리였는데 얘가 인피지블 해야 되니까 만족하지 않겠죠? 그럼 이제 원래 인테리어 K의 뜻이 뭐냐면은 이제 람다가 이제 듀얼 안에 있을 때 람다 트랜스포즈 FI가 0이 아닐 경우에 항상 람다가 0이 아닐 경우에 항상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의 반대는 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FI가 인테리어 K 안에 있을 때 마이너스 FI랑 람다랑 내적한 거는 람다가 0이 아닌 이상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인피지블 하다는 거는 이 마이너스 람다 트랜스포즈 FI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아까 다음과 같은 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은 람다 트랜스포즈 SEI 마이너스 FIX가 항상 0 이상이겠죠? 왜냐면 람다 트랜스포즈가 듀얼일 때. 그죠? 그러면 이제 항상 0 이상인데 이 마이너스 람다 트랜스포즈 FI가 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가 0 이상이어야 된대요. 근데 그럼 람다 트랜스포즈 SEI가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없겠죠? 따라서 S는 적어도 그러니까 0보다 큰 걸 만들 수가 없는데 람다 트랜스포 EI는 항상 0보다 커요. 왜냐하면 EI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S는 실수니까 여기다 실수 붙였을 때 그 똑같은 이니퀄리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S는 적어도 0 이상이어야 되겠죠? 근데 아까 슬레이러스 컨디션을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슬레이러스 컨디션을 만족하기 때문에 D스타는 P스타를 만족하는 람다 틸다, 누 틸다가 존재를 해요. 근데 저희의 그 옵티마이제이션이 S의 미니마이제이션을 구하는 거니까 P스타가 옵티멀한 S 값이겠죠? 근데 옵티멀한 S 값도 어쨌든 S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D스타는 P스타이고 그게 0 이상인 람다 틸다, 누 틸다가 존재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이제 4번으로 돌아가시면은 얘가 D스타고 얘가 D스타니까 D스타는 항상 D스타가 0 이상이 되는 누랑 틸다가 그 람다 틸다, 누 틸다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게 돼서 4번이 피지블하게 됩니다. 뭐야? 마찬가지로 3이 피지블 할 경우 4가 인피지블 하다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둘은 스트롱 얼터너티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얘는 이제 스트릭트 이니퀄리티고 논 스트릭트 이니퀄리티에 대해서 스트롱 얼터너티브 관계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네들이 스트롱 얼터너티브인 거는 증명은 앞에 거랑 거의 유사한데 조건이 한 가지 추가되어야 된대요. 그게 옵티멀 발류 오브 5.101에서 obtain인데 5.101은 이 오리지널 프로블럼입니다. 근데 옵티멀 발류 오브 그 오리지널 프로블럼이 obtain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가 있죠. 왜냐면 D스타는 P스타가 같은 게 이미 증명이 됐는데 왜 옵티멀 발류 오브 얘가 obtain 돼야 되냐고 하는데 이 옵티멀 발류가 obtain 된다는 게 사실 P스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인피멈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인피멈은 이제 약간 그 한계까지 갔을 때 거기에 닿을락 말락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완전히 그 옵티멀 발류를 딱 닿은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얘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뭐 수학적으로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지? 일단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옵티멀 발류가 어테인 돼야 된다는 거는 이 P스타가 인피멈 형태가 아닌 딱 그 정해진 값으로 미니멈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뭐지?
저랑 태연님이랑 인원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MC도 있고 이거 뭐야 뭐지? 이제 다음 세션이 한 2주 있다 3주 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면 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과제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2부 발표 관련해서 질문이나 피드백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시 한번 발제를 맡아주신 정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학술부장님 혹시 피드백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써 있는 거 다 할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늘 배운 것 중에 조금,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게, Theorem of Alternative. 그러니까, 그건데, 이게 약간 의미가 조금 뭔지, 이걸 왜 배우나 조금, 처음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왜 배우느냐 하면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피저블한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예시를 쭉 봤지만은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피저블한 것도 되게 중요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비즈니스에서 어떤 이제 자원을 뭐 투입을 해가지고 어 뭔가 생산량을 달성을 한다 뭐 그런 목표가 있을 때 그게 이제 실제로 가능하냐?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피저블한지 알아본다. 그게 목적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이 피저블한 거를 비교적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그거에 이제 듀얼 펑션을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정의를 해가지고, 듀얼 상황, 알터네티브라는 게 알려졌을 때, 듀얼 상황에서 피저블이 성립하면은 원래 거는 피저블하지 않다. 그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어, 이제 직접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실험해보지 않고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게 배우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리니어 프로그래밍 상황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상황이 파르커시 렘마 아까 배운 건데 얘를 쓰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둘 중에 무조건 하나만 성립한다라는 건데 어, 얘 같은 경우는 린 위에 거 같은 경우는 리니어 시스템을 만족하는 X 이런 집합이 있고 밑에 거는 이렇게 그 내적으로 정의된 요런 이제 Y 셋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empty 셋이다. 이게 파르커시 렘마의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얘가 사실 앞에 나온 건데 얘를 이제 앞에 나왔던 Separating Hyperplane Theorem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쭉 내리고 딱 그 숫자 예시만 보고 보면은 A가 여기 써 있는 이런 행렬로 주어져 있어요. 이런 행렬로 주어져 있을 때 어떤 B라는 벡터가 요게 성립을 안 한다. 즉
AX, X는 0보다 크다. 이거는 A의 열 벡터의 코닉 컨비네이션 이건데 왜냐면은 이 A의 각각 열 벡터에 대해서 0보다 큰 값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닉 컨비네이션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B가 A의 열 벡터의 코닉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코니컬에 속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밑에 이 그림에 바깥쪽에 B가 있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 티오렘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 하면은 이 B하고 이 콘을 분리하는 하이퍼플레인이 무조건 존재를 한다. 그리고 그 노멀 벡터 y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A의 콘을 그 코니컬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런 y라는 벡터를 찾으면 얘를 노멀 벡터로 하는 세퍼레이팅 하이퍼플레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하고 얘를 무조건 분리한다. 이렇게 조금 이제 앞에 내용하고 기하적으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만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ESC 겨울방학 세션, 정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5티부터 5주차 세션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공지 앞에서 한 내용들 제가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겨울방학 세션 피드백 공지 올라갈 예정이고 두 번째 출석 관련 규칙 제정 관련해서도 올라갈 예정 이고 과제 기터브에 업로드 관련해서도 올라가고 단체 후 수요조사 투표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이것들 다 기억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저희 어디서 한다고 했었죠? 네, 미플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